우연히 친구였던 시골 소녀는 전 세계 상위 1% 연구자가 됐습니다. 삶 자체를 잡초처럼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렇게 확 끌듯이 이쪽이 수소고 이쪽이 산소입니다. 끈기와 집념으로 물로 수소를 만드는 효율 높은 촉매를 개발하고 100년 만에 암모니아 대량 생산 공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과학자의 인간 승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쇠구슬처럼 보이는 물체가 어떤 실험의 재료가 될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거는 쇠구슬 아니에요? 쇠구슬 맞아요. 쇠구슬 가지고 암모니아 합성한다 하기 이해가 안 되죠. 암모니아를 만든다. 예. 이게 젓가루 같이 섞어 이렇게 막 저으면 이게 젓가루 문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문지르면은 그 젓가루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때 표면이 반응성이 되게 좋아져요. 수소를 넣으면 이제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그 안에서. 이 실험실에서는 100년 만에 신기술을 개발해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 제작진에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는데요. 먼저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은 통을 기계에 넣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쇠구슬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가속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쇠구슬이 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겠네요. 자전 공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쇠구슬과 철가루의 마찰로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만들어가지고 보내줘. 오늘 제가 보낼게. 여기서 이제 그 질소, 수소 집어넣어갖고 암모니아는 여기 통과되면서 네. 걸려요. 물에 녹아가지고. 질소, 수소는 그냥 빠져나가고. 질소, 수소는 물에 안 녹으니까 이 통에서 이걸로 나와버리고 암모니아는 물에 잡혀가지고 딱 가스가 얼마인지 여기서 잡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로는 포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쉽게 녹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추출합니다. 암모니아, 그게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거는 사실 없었는데 1909년도에 독일 과학자 하브 보시가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했어요.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걸 개발했는데 그게 폭약에 올려기도 하고 인류의 기금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자산업, 반도체, 제척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이고 화공약품의 대부분의 출발이 암모니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버-보슈법은 대형 공장에서만 합성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불편함이 따랐는데요. 처음 개발됐을 때 이제 암모니아 수덕률이 불과 0.2%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량을 통해서 최근에는 한 400도, 450도 한 200기압에서 한 25%까지 끌어올렸는데 좀 여건이 좋은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려고 많은 그 과학계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을 능가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공장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암모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자원인데 공기 중에 흔해 빠진 질소 가지고 암모니아 합성을 해보자. 백종범 박사팀은 쇠구슬로 화학 결합이 강한 질소 분자를 끊는 데 성공하고 이번 후속 연구로 100년 만에 새로운 암모니아 생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은 돌이 서로 마찰하면서 마찰열이 한 45도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열하고 압력은 사실 줄 필요가 없고 그 상태에서 그 수동률이 82.5%이기 때문에 거의 하버보시법 최첨단 하버보시법보다 수율이 약 3배 이상 더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그마한 그 용기 안에서도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원래 암모니아 대기압에서는 기체인데 회수할 때 이제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암모늄염이 되거든요. 고체가 돼요. 회수하기가 고체로 회수하는 게 좋아가지고 고래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번영과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온 암모니아는
최근 그 쓰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화학 에너지를 대체해 새롭게 등장한 수소 경제 시대에 암모니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가벼워가지고 용기에 담아봐야 얼마 못 담아요. 저장도 굉장히 고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의 생산, 수송, 저장, 그다음 응용 이쪽에서 제일 골치 덩어리가 수송 저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암모니아가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수소로 수송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를 변형해서 수송 저장하게 되면은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험실의 모토는 다른 곳에서 쉽게 시도하지 못한 연구를 선도하는 것인데요. 의미 있는 논문들만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나온 논문들이 한 230여 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학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논문들을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여러 차례 학계의 반향을 일으킨 논문들은 인용 횟수가 그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사화 시켜갖고 실은 어떤 논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논문을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봐요. 이게 그 한 해 동안 제일 다운로드 많이 받았다고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보통 1% 과학자 선정할 때 내가 낸 논문이 남들이 얼마나 인용하냐 그 숫자가 이제 선정 기준이거든요. 실제로는 전 분야를 통합해 논문 인용률이 가장 높은 상위 0.1% 연구자를 선정한다는데요. 백종범 박사를 포함해 국내에는 단 40여 명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항상 1%의 삶을 하위 살았어요. 1%, 하위 네? 1%, 하위 1% 삶을 살았지. 거의 뭐 이럴 때는 그냥 뭐 막나니처럼 뭐 놀았죠. 아, 진짜요?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어린 소년. 남들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과목은 과학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때는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게 시골에는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총, 활, 칼, 팽이 이런 거 다 만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돌아가는 거 원심력, 물 가둬가지고 뭐 물레방아도 돌려보고 뭐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자연과학을 배우게 된 거죠. 교과서에 막 어렵게 나오는데 그 자연현상인데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책에서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해서 그래서 시험 치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 과학을 좋아했던 소년은 자라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는 상위 1% 연구자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2017년에 발표한 연구가 중요한 성과로 손꼽히는데요. 그 2017년도 우리나라 10대 나노 기술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좀 참신했죠. 그래서 뭐 논문도 좋은데 나왔고 사실 쓸모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그놈을 세상에 끄집어내 갖고 그때 가치는 정말 낮았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10배 정도 올라갔을 정도로 쓸모없는 물질을 의미 있는 물질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물과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에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백종범 박사팀은 그동안 관심의 뒤편에 있었던 루테늄을 촉매로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전해 기술의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이 촉매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루테늄 촉매가 그 용액에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 이 전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원판은 이 촉매가 코팅되지 않은 거는 전기를 많이 먹고 수소를 별로 못 만드는데 여기에다 촉매를 올려놓으면 전극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루테늄을 코팅한 전극을 활용하면 촉매가 없을 경우 대비 효율이 약 2배가 상승한다는데요. 수전의 기술이 사실은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됐었고 그때는 이제 변환 효율이 불과 뭐 50%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돼서 그 이야기는 전기 100원치 썼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수소는 50원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전의 촉매에 제일 성능이 좋은 게
백금이에요, 백금. 하지만 한 해 생산량이 200톤 미만인 백금은 공급량이 부족해 높은 가격이 한계였습니다. 백금을 필요한 데는 열전지도 필요하고 태양전지도 필요하고 엄청 수요가 많은데 백금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또 다른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찾았던 게 뭐 백금하고 사촌인데 그 루테늄이라고 백금이랑 성능이 비슷한데 그럼 왜 이전에 그럼 안 썼느냐? 총매로 전락하면 입자를 이렇게 잘게 잘라놔야지 성능이 좋아지는데 루테늄은 잘라놓으면 자석구슬을 달라붙어 버려요. 10개 잘라놓으면 활성이 10인데 하나로 붙으면 활성이 1밖에 안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매로서 자격이 없는 금속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금속이었는데 판에 구멍을 뚫어 루테늄이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설계해 촉매의 경제성, 내구성, 효율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겁니다. 이 논문으로 인해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로 발돋움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전기 분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촉매가 들어가 있는 그 볼 수 있게 붙여놨는데 이게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렇게 확 끓듯이 이쪽이 수소고 이쪽이 산소입니다. 건전지 한 개에 1.5V에서 전기 분해가 됩니다. 전기 적게 먹고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요거는 수송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을 전기 분해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곳에 전기는 어디든 다 가 있고 거기 물도 항상 거기 뭐 쏟아 똑지도 물에서 물 있지. 설비만 닦아다 꼽으면은 수소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수송 비용 없이 현장에 생산해서 쓰면 되거든요. 또한 전극 여러 장을 쌓아 구조물을 만들면 또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데요. 요걸 이제 이 장치 안에 이게 들어있고 키면은 이 안에서 수소산소 발생돼 가지고 이게 수소산소께서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터집니다. 물 위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가? 이게 수소산소께서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염 전파 속도가 빨라요. 이거는 현재 그 길거리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엔진 연소 보조 장치로 이걸 달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직접 실증 테스트 중이라는 백종범 박사. 제 차에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실험실에 있던 그 설비인데 그 연결된 건 그 불완전 연소되는 연료를 장치가 완전 연소로 바꿔주기에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것인데요. 수상석에서 집어넣어주면은 화염 속도가 빨라가지고 빗쏜 속도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완전 태워가 내보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배기구에서 안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요 매연이 안 나와요? 여기다 보통 디젤 차에 대보면 시커멓게 묻는데 이거는 시커멓게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기 보면은 검사표. 이게 이제 그 자동차 검사소의 검사표입니다. 매연 환정값 0, 매연 0입니다. 기름 5.8리터로 100km 갑니다. 배기가스 질 개선하고 연비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제 차에 직접 달고 테스트하고 제 차는 단지 1년 한 뭐 4개월 정도 됐네. 지금 한 그냥 10,000km 정도 됐는데 뭐 아직 잘 돼요. 이 밖에도 자동차 16대에 시범 테스트한 결과 매연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선박과 발전 설비에도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니까 이제 수소 경제에도 영향을 줄 거고 지금 현재 굴러다니는 자동차 미세먼지 잡는 데도 역할을 할 거고 뭐 어떤 그게 다 전극 효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이제는 연구실이 가장 크고 넓은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백종범 박사. 그는 기존의 통념을 바꾼 연구를 세상에 선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아직은 이론을 규명한 정도지만 세계 최초로 가능성을 선보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게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되게 해보자. 그런 게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게 뭐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해갖고는
2등밖에 못하니까 뭐 제일 잘하는 걸 하려 그러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험난한 길을 사실 마다 않고 가야지 이런 뭐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자연을 다 가졌던 시골 소년이 상위 1%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세상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선견지명,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기회의 문을 두드린 결과인데요. 포기하지 않기에 희망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릴 것입니다.